요즘은 장을 봐도 카트가 예전처럼 차지 않습니다. 한때는 우유도 2통씩 사고 식빵도 금방 없어지고 좋아하는 반찬이 다 달라서 애들 먹을 것 따로, 남편 먹을 것 따로 담느라 장 한 번 보면 카트가 꽉 찼는데 이제는 두부 한 모도 남고 김치도 생각보다 줄지 않고 사과 몇 알 사와도 물러서 버리는 날이 더 많아요. 처음엔 편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냉장고 문을 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집에서 제일 오래 밥을 한 사람이 난데 정작 나는 내가 뭘 먹고 싶은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오늘은 자식들 밥상은 평생 정성껏 차렸지만 정작 자기 몫은 늘 뒤로 미뤄두고 살았던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벌써 50대 중반을 넘어섰네요.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아 둘을 키웠습니다. 큰애, 작은애, 개구쟁이에 둘 다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이었어요. 누가 보면 평범한 집이었을 겁니다.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장 보고 빨래 돌리고 학교 알림장 확인하고 학원 시간 맞추고 저녁 차리고 설거지하고 하루 끝나는 집. 그런데 그 평범한 하루를 10년, 20년 쌓고 나면 사람 하나가 통째로 거기 들어갑니다. 그게 저였어요. 저는 늘 누군가의 입맛부터 생각했습니다. 큰애는 오이 안 먹으니까 빼고 작은애는 계란말이 좋아하니까 하나 더 하고 남편은 국이 있어야 밥을 먹으니까 냄비 올리고 늘 식구들이 먼저였어요. 좋은 건 애들 먼저 주고 비싼 건 애들 입히고 시간이 모자라면 내 병원 예약부터 미루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허리가 아파도 이번 주만 버티자 했고 몸살 기운이 있어도 애들 시험 끝나고 가자 했고 치과 예약은 몇 번이나 바꿨는지 모릅니다. 대신 아이들 열나면 한밤중에도 뛰어나갔고 학원에서 전화 오면 하던 일 다 놓고 달려갔어요.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늘 바빴어요. 가족 먹여 살린다는 말은 맞았고 저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친다고 말하면 괜히 유난 떠는 사람 같았고 서운하다고 말하면 고생도 모르고 투정하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삼켰어요. 서운한 것도 억울한 것도 가끔은 내가 이 집에서 식구들 뒤치다거리 말고 무슨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다 그냥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엄마라는 자리는 삼키는 데 익숙해질수록 자꾸 더 많은 걸 삼키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내가 어디까지 괜찮은 척 했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아이들 입시 끝날 때까지, 첫 출근할 때까지, 결혼하고 자기 가장 꾸릴 때까지 저는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상처받을까봐 제 말투 하나까지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제자리 찾아 나가던 날 섭섭하기보다 먼저 안도했어요. 이제 됐다. 이제는 좀 숨 돌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아니었어요. 아이들 방문은 닫혀 있는데 사람은 없고 식탁은 그대로인데 앉는 사람이 줄었고 세탁기는 전보다 덜 돌리는데 하루는 더 길어졌어요. 예전엔 빨래를 개면 양말이 산처럼 쌓였는데 어느 날 보니 제 양말이랑 남편 양말 몇 켤레뿐이더라고요. 그걸 접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툭 꺼지는지 몰랐습니다. 별일 아닌데, 진짜 별일 아닌데 그런 걸로 사람이 울컥하더라고요. 명절도 비슷했습니다. 오기 전엔 며칠씩 장 보고 전 부칠 생각에 허리부터 뻐근하고 뭐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어서 냉장고를 꽉 채워두는데 막상 아이들은 잠깐 왔다가 갑니다. 바쁜 거 압니다. 자기 집이 생겼고 자기 일정이 있고 요즘 세상에 부모 집에 오래 붙어있는 자식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현관문 닫히는 소리는 왜 매번 똑같이 크게 들릴까요? 방금까지 웃음소리 있던 집이 금방 남의 집처럼 조용해집니다. 그날도 아이들 보내고 남은 반찬을 통에 나눠 담다가 갑자기 손이 멈췄어요. 예전엔 이렇게 담아두면 다음 날이면 누가 꺼내 먹고 학교 갔다 온 애가 냉장고 열고 뒤적거리고 엄마 뭐 없어? 이런 말이 들렸는데
이제는 제가 담아놓고도 며칠씩 그대로입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쓸쓸해지더군요. 대단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 손이 너무 오래 남의 허기를 채우는 데만 익숙해져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아서요. 더 서러운 건 이 마음을 누구한테도 딱 맞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아이들한테 말하면 부담일 것 같고 친구들한테 말하면 이제 네 인생 살아야지 그 한마디로 끝날 것 같고 남편한테 말해도 자식들 잘 컸으면 됐지 뭘 그렇게 허전해해 이런 말이 돌아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또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는 외로움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눌어붙더라고요. 저는 어느 날부터 아이들한테 먼저 전화하는 것도 망설여졌어요. 전화해서 밥은 먹었니? 한마디 하는 것도 괜히 바쁜 애 붙잡는 것 같고 며느리들 눈치 보이고 목소리가 스스로 작아졌습니다. 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다가도 참았어요. 엄마가 자식 보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인데 그 당연한 마음도 나이 들면 괜히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내가 짐이 될까봐. 혹시 내가 귀찮은 사람이 될까봐. 그 마음이 참 서글펐습니다. 나는 평생 이 아이들 짐 덜어주려고 살았는데 이제 내 마음 하나 보태는 것도 조심해야 하나 싶어서요. 그러다 작년 가을부터 주민센터 반찬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거창한 취미를 찾겠다기보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 이름 적고 들어가는 자리가 필요했어요. 첫날엔 어색했습니다. 앞치마 두르고 앉아있는데 괜히 이 시간에 집에서 국 하나 더 끓여야 하는 거 아닌가, 쓸데없는데 시간 쓰는 건 아닌가, 그 생각부터 들었더군요. 그때 제 옆자리에 앉은 저보다 몇 살이나 더 많아 보이는 분이 배추를 썰다가 웃으면서 그러셨어요. 이 나이 되면 애들 먹일 반찬보다 내가 먹을 한 끼가 더 어려워.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수업 끝나고 같이 정리하다가 제가 무심코 말했어요. 저는 애들 다 키워놓고 나니까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사람 같아요. 편해져야 하는데 자꾸 허전해요. 그분이 웃으며 그렇게 말하셨어요. 평생 남의 밥상 차렸으면 이제 네 밥상 차릴 때도 됐지. 생각해보니 누가 저한테 이제 네 먹을 거 챙기라고, 네 입맛도 챙겨도 된다고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네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저는 늘 제가 남긴 걸 먹었지 제가 먹고 싶은 걸 챙겨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과일도 애들 안 먹으면 잘 안 샀고 국도 남편 좋아하는 걸 끓였고 외식 메뉴도 대부분 식구들 입맛에 맞췄습니다. 심지어 혼자 있는 날도 대충 찬밥에 김치 꺼내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저는 오래전부터 제 몫을 대충 해도 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대해온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주 작은 것부터 바꿨습니다. 장을 볼 때 누구 좋아하는 걸 먼저 떠올리지 않고 내가 오늘 먹고 싶은 걸 하나 담아봤어요. 한 끼를 먹더라도 싱크대 앞에 서서 말고 식탁에 앉아서 먹으려고 했고 반찬을 만들면 애들이 오면 먹겠지보다 내일 또 내가 먹고 싶을까를 생각했습니다. 별거 아닌데 처음엔 그게 참 어색했어요. 괜히 사치 같고 괜히 이기적인 것 같고 엄마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조금씩 보내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원한 건 아이들이 매일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나만 봐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 역할이 끝난 자리에 내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저 스스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허전한 날은 있습니다. 아이들 사진보다 괜히 눈시울 뜨거워지는 날도 있고 명절 끝난 저녁에 설거지하다가 멍해지는 날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다른 건 이제 그 감정을 창피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식 다 키운 엄마가 허전한 건 이상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래 붙잡고 있던 손이 비면 당연히 허전합니다. 문제는 그 허전함 자체가 아니라 그 허전한 사람을 계속 모른 척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제 몫을 모른 척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구 생일이 아니어도 좋아하는 케이크 한 조각 사오고 누가 오지 않아도 국을 끓여 따뜻할 때 먹고 전화가 안 와도 내 하루를 너무 비워두지는 않으려고요.
평생 가족을 먼저 놓고 산 시간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시간 때문에 남은 날까지 다 비워둘 필요는 없으니까요. 얼마 전엔 계란말이를 하다가 습관처럼 두툼하게 말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이들 먹으라고 접시 가운데 놨을 텐데 그날은 따뜻할 때 제가 먼저 한 조각 먹었습니다. 별일 아니죠. 정말 별일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한 입 먹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좀 덜 서러웠어요. 아, 이제는 내 것도 챙겨도 되는구나. 그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혹시 요즘 식구들은 줄었는데 집안일은 그대로인 것 같고 누굴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지 갑자기 손이 허전해질 때가 있다면 그래서 별일 아닌 장보기 하나, 남은 반찬통 하나에도 괜히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건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자기 몫을 미뤄둔 채 살아왔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자식들 밥상 차리느라 정작 내 밥은 대충 먹어온 사람이라면 이제는 조금씩 내 목도 따뜻할 때 챙겨도 됩니다. 늦은 게 아니라 이제야 순서가 돌아온 걸지도 모릅니다. 너무 오래 나를 미뤄왔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오늘의 영어 한 문장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Now it's time to live for myself. Now it's time to live for myself. Now it's time to live for myself. 모든 걸 다 주고 난 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채워지고 있나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나만의 여백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